안녕하세요. 8월 25일 낮 12시 인천여고 학점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왜 오르는 거야? 도대체 한국 코로나 끝난가? 이제 더 이상 확산 안 되는 거야? 미국 코로나 좀 약해지고 있다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것이지? 그런 이야기들. 시장이 왜 오르지? 오늘도 32포인트 올랐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는데 그럼 뭘 사야 되느냐? 시장 대장주 뭐냐? 현대차가 왜 갑자기 급등이 나와가지고 오늘 또다시 올라가는데, 요거 현대차 왜 올라가는 거야? 2차전지는 모건 스탠리 보고서 이후에 빌빌 그리고 있는데 팔아버려야 되나? 사야 되나? 요거. 또 카카오 네이버 지금 뭐 거의 고점에 있는데 카카오 네이버 팔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팔아야 될까? 요런 이야기들. 경기 민감주도 올라옵니다. 어제 LG 디스플레이 많이 올랐고 오늘은 조선주, 증권주 올라가는데 요것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화면은 다우지수 차트예요. 제가 다우지수 차트 계속 오른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약 2주 정도 행보했으니까 다시 올라간다 그랬는데 제 말 어떻습니까? 3일 정도 계속 양봉 나면서 올라가죠. 자, 제 인천여고는 이제 29,500 정도에 있는 다우지수의 전고점 돌파할 것이다. 다우지수 역사적 고점 돌파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우지수 역사적 고점 돌파할 것이다. 배경은 말이죠. 배경은 코로나입니다. 배경은 코로나다. 코로나가 왜 코로나 어쨌는데 다우지수가 역사적 고점 돌파하는 거야? S&P하고 나스닥은 이미 예전에 돌파했는데 다우까지 돌파한다고? 자, 코로나 한번 봐보세요. 코로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코로나 아닙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대한민국 별 볼 일 없어요. 미국의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 남미라든가 유럽도 필요 없어. 미국 확진자가 가장 중요해요. 그거 체크 포인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7월 하순경에는 7만 명, 8만 명도 였어요. 근데 지금 어떠냐? 지금은 5만 명. 최근에 한 엿새 동안에는 4만 명 정도, 5만 명 이하였습니다. 4만 명대. 4만 명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 물론 이제 5만 2천 명이 있지만 요거 이제 통계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4만 명대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어제는 3만 7천 명 나왔어요. 여기 지금 3만 8천 명 나오는데, 뉴스에는 3만 7천 명 이렇게 나오죠? 3만 8천 명, 4만 명대 이하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가. 미국의 코로나가 이제, 7월 하순경에 그렇게 많이 급등했던데, 7월 하순경에 8만 명 정도 수준에서 뭐 절반 정도로 내려왔다. 굉장히 고무적인 사안이다. 여기에 한때는 렘데시비르가 날렸는데 최근에는 백신들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이 백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백신을 갖다가 이제 FDA가 승인하겠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게다가 치료제, 혈장 치료제 얘기도 나오면서 그것이 코로나 극복과 경기 회복과 경제 재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우지수에서는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항공주가 올라가고 또 크루즈선 같은 게 올라갔죠. 로얄 캐리비언 크루즈 오늘 4.7% 올라갔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오늘 10% 올라갔고, 또 뭐 여러분 아시는 항공주 많죠. 그런 항공주들 또 페덱스라든가 뭐 이런 이제 경기 보통 코로나 말고 그러니까 언택트냐 컨택트냐 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컨택트 종목들, 원래 경기 대장주들, 그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또 어떤 경기가 회복되면서 코로나 이전으로 경제가 돌아간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그것이 이제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다. 제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원달러 환율 걱정할 때 그런 거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원달러 환율을 왜 걱정해? 원달러 환율은 이제 흔들릴 때 걱정해야 됩니다. 흔들릴 때. 이렇게 급등할 때 걱정해야 되지. 원달러 환율이 계속 내려와가지고 지금 보세요. 1190원대 쪽에서 좀 왔다 갔다 하잖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원달러 환율을 걱정하지? 그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한때는 달러가,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엔 달러가 강세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달러가 강세 보이니까 위안화나 원화나 이런 것은 약세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좀 걱정해야 되지. 지금 뭐 위안화나 뭐 이런 쪽에 달러 말고 이머징 마켓 통화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원화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왜 자꾸 얘기를, 우리가 이제 뭐 보면은 원달러 환율 계속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인천여고 한 번도 안 보여주죠. 원달러 환율. 처음에 좀 올라갔을 때 3월달에 좀 보여드렸지. 그 다음부터 안 보여드리잖아요.
이게 시장 변수가 아닌데 왜 보여줘, 그런 거. 쓸데없이. 쓸데없는 걱정 만드는 거야.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지.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모습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아시아 시장이나 뭐 중국이나 일본 시장들 모습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시장의 모습들은 지금 회복으로 가고 있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하시기 바라겠고, 또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정확하죠. 그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도 이제 280명 수준으로, 걱정보다 참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는 것 같아. 미국의 코로나 중요하다 그랬는데 한국의 코로나도 물론 중요합니다. 한국 코로나는 심리 안정에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 코로나도 걱정보다도 그 빨리 해소가 될 것 같아. 지금 197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엊그제는 400명 근처 397명까지 갔는데 어제가 266, 오늘 280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월요일 화요일에 지났는데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네. 그러네, 이상하다.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코로나 많이 확산될 줄 알았는데, 또 강화문 집회 많이 확산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방어가 잘 되고 있다. 정부 당국에서 지금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고, 또 뉴스에서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우리 시민들이, 우리는 1등 시민 아닙니까? 대한민국 1등 시민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산이 좀 될 듯 하다가 이게 또 주춤하고 있죠. 주춤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에 이번 주 목요일 정도 지나면은 또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모양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태원발 코로나도 많이 우리가 제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발 다음에 나온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 이것들도 이제 많이 제어되는 거 아니냐. 아직 뭐 종교집단에서 좀 뭐 지방에 있는 종교집단들 계속 대면 예배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좀 이제 강력 조치 취하면 아마도 예배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리 되면은 확실히 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러면은 대한민국 거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시장 지수 이렇게 올라가는데 오늘 보세요. 지수가 팍팍팍 올라갑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코스피가 요 대략 한 2300에서 2400의 박스권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야. 이틀 올라오는 모양이 굉장히 강해요. 거래는 좀 줄고 있는데 좀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리 되면은 지금 시장에 돈이 워낙 많으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매도를 하긴 하지만 오늘은 또 좀 다르죠. 어제 오늘은 좀 다른데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들이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았잖아요. 개인들이 적극적이잖아. 근데 개인들이 돈을 갖고 계속 들고 들어오니까 장이 말이야. 이거 2450 돌파해서 2600 돌파해서 3000원 가는 거 아니야? 3000 가서 4000, 5000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 가지게 만듭니다. 장이 그만큼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가가 뭐 옛날처럼 팍 꼬꾸라지는 거 그런 게 이제 없어. 그러니까 현금화 시킬 생각하지 마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뭘 살 것인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장이라는 것은 알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종목은 알 수 있잖아요. 대장주 사라. 항제주. 그래서 여러분한테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전기차 밸류체인, 2차전지 종목군들, 2차전지 관련해서 뭐 쭉 있잖아요. 그 종목군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네이버 같은 플랫폼 종목들,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경기가 회복될 수 있으니까 경기 회복 관련 대표 수혜주들, 그런 것도 사라 말씀드렸죠. 그런 종목들을 사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몇몇 종목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도대체 지금 여러분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차, 만도, 현대글로비스와 같은 자동차 종목군들. 요거는 이제 미래의 기대치가 많이 있는 종목들이죠.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을 비롯해서 조선주들 좀 올라갑니다. 요거는 이제 한국조선하고 대우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하고 이제 합병 관련돼 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기대감이 되는 것 같고, 건설주도 좀 올라오죠. 그동안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GS건설 올라오고, 또 두산중공업 같은 것도 좀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경기 민감 주들이죠. 그리고 은행주들, KB금융신한주 좀 올라오고, 또 증권주 많이 올라오네요. 미래에셋대우, 한국금융지주 이런 것도 올라오고. 그래서 쭉 보니까 지수도 뭐 32% 올라왔지만 지금 대표 대형주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전력도 5% 올라왔어요. 한국전력 2만원 정도인데 뭐 바닥에 처박혀 있지만 SK텔레콤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기대만큼 못 올라오고 있다. 시장을 갖다가 주도하고 있지 못한다. 이런 이제 그 흐름이에요. 네,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현대차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현대차를 비롯한 그 미래 전기차, 미래 뭐 커넥티드카까지 얘기해야 되는데, 전기차, 또 그 자율주행차, 또 이런 어떤 자동차 계열들, 미래차의 어떤 밸류체인, 그거가 이제 지금 가장 좀 잘 떠오르고 있는 거고, 두 번째가 관련돼서 전기차 관련돼서는 2차 전지주, 그리고 세 번째가 카카오 네이버 같은 플랫폼, 네 번째가 경기 민감주, 이런 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하나 차례로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현대차 좀 보자고요. 현대차는 왜 올라가나? 현대차. 그래서 현대차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제목을 제가 현대차는 제2의 테슬라다라고 다소 조금 선정적인 제목을 달았는데, 현대차가 제2의 테슬라다. 무슨 내용인가 하는 건데, 자 보세요. 현대차가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실적이 좋게 난 이유는 한마디로 제네시스 때문에 그렇다. 제네시스하고 뭐 여러분들 팰리세이드 같은 거 아시죠? SUV의 신차를 쭉 출시했는데 다 좋아요. 뭐 팰리세이드 같은 이제 조금 큰 차도 괜찮았고, 좀 작은 차도 괜찮았고, SUV 차량이 다 히트를 쳤어. 빅히트를 쳤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제네시스의 G 시리즈, G90도 좋았고 G80도 좋았고, 이게 잘 나가요. 요것이 우리나라만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잘 나오고 다 잘 나가.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도 많이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현대차가 한때는 낙오자로 분류가 됐는데, 이제는 생존자로 이제 분류가 된다. 낙오자가 아니라 생존자다. 그런 이제 개념으로. 낙오자가 아니라 생존자다. 거기다가 실적이나 이런 것들, 기존의 자동차 가지고도,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동차 가지고도 지금 뭐 제네시스 시리즈가 잘 나가고, 또 SUV 시리즈가 잘 나가고 하면서 한국과 미국과 또 다른 여러, 또 뭐 유럽도 좋고 중국도 좋고 이런 쪽에서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잘 팔리고 앞으로 더 잘 나가 가까워. 그래서 이익이 많이 개선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전기차하고 수소차에서도 굉장히 영향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 전기차, 수소차.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소차는 이제 우리가 녹색차로 봐야죠. 녹색차. 전기차, 수소차는 녹색차다. 근데 자율주행차는 뭡니까? 이건 미래차죠. 진짜 미래차. 예, 그린차인데 그린에다가 이제 미래로 인간이 운전을 안 하고 지 맘대로 간다는 얘기죠. 지가 스스로. 커넥티드카, 요거는 이제 우리 뭐 소위 IoT 개념이죠. IoT 개념. IoT 개념으로 인간과 사물과 사물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 가지고 자동차하고 우리 통신 체계들, 자동차하고 교통 인프라, 뭐 신호등하고 서로 이제 통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앞차하고 부닥치지 않게, 또 가장 빠른 길로 스스로 알아서, 이게 이제 커넥티드카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자동차는 그런 식으로 발전할 것이다. 뭐 전기차, 수소차처럼 일단 석유를 안 쓴다. 가솔린을 안 쓰는 자동차. 그다음에 자율주행차처럼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동차. 거기다가 이제 더 나아가서 마치 핸드폰처럼 각종 여러 가지 뭐 정보가 정보를 갖다 계속 받을 수 있는, 또 게임도 즐길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발전한다. 물론 이제 거기에서 자율주행차 개념도 같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발전하는데, 거기에서 현대차가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이쪽에 뭐 많이 올렸어요. 현대차를 22만원, 기아차를 6만원, 이런 식으로, 뭐 제가 아니라 이제 정가사에서 올리는 거죠. 모비스가 31만원이다. 위아 54,000원, 만도 오늘 뭐 급등했다 좀 밀리긴 합니다만, 만도 41,000원, 한원 시스템 15,000원, 이런 식으로 올려가고 있다. 그런 개념으로 자동차에 대한 평가를 지금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차 밸류에이션, 현대차 밸류 체인, 이것들이 올라가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밸류 체인은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가지고 차트 한번 봐볼까요? 현대차 지금 주가 차트 보니까 최근에 15만 5천원대에서 강력한 지지라인 만들고, 거기에서 어제도 지켰고 오늘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5일선을 극복하는 모습이고, 5일선을 극복해 가지고 이제 위에 11선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모양이 어제 오늘 해서 모양이 좋죠. 그래서 17만원 다시 올라가니까, 이 모양으로 보니까 전고점 18만원 금방 돌파할 것 같아. 22만원, 24만원, 역사적 고점 26만원까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가는 거 아니냐. 현대차는 이제
미래차의 대명사가 된다. 제2의 테슬라가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가니까 그러면 뭐 만도도 가야지. 오늘 만도는 그 뭐 좋은 뉴스 나왔죠. 아침에 갭 상승했다가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만도가 이 그 인공호흡기를 만든다. 원래 그 원주시하고 인공호흡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나사가 만도에다가 인공호흡기 만들어 달라 그랬다. 요거가 또 재료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떠나서 만도는 자율주행차에서 가장 앞서가는 차입니다. 만도. 그래서 지금 이제 미래차 개념 관련해서 만도 여러분들 꼭 사야 될 그 종목이다 생각이 되고, 종목 주가도 싸요. 지금 이제 1조 3천억인가요? 얼마 안 됩니다. 만도의 시가총액 싸니까 꼭 살만하다. 1조 4천억이네 오늘. 더불어서 한원 시스템, 요거는 전기차의 소위 우리가 이제 난방과 냉방에서 공주라 그러잖아요. 난방과 냉방에서 가장 실력 있는 기업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한원 시스템 지금 이제 매물로 나와가지고 이제 M&A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원 시스템 냉방, 난방, 공조, 그 나머지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실력 있는 기업 한원 시스템 꼭 여러분이 전기차 시대에 사봐야 할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 먼저 여러분이 사봐야 될 종목, 시장이 좀 조정 아닙니까? 지금 31분도 상승이지만 그래도 2450은 아니잖아. 2360이잖아. 고점 대비해서 100포인트 내려왔잖아. 사야지. 그럼 뭘 사야 되느냐? 현대차, 또 현대차의 부품 기업들, 그러니까 미래차의 부품 기업으로 현대 모비스도 좋고 현대 위아도 좋지만 만도도 괜찮고 또 한원 시스템, LG전자도 좋습니다. LG전자도 요즘 최근 들어서 자동차 부품 쪽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LG전자. LG전자에 뭐 여러분 아시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 TV 이런 거 떠나서 명품 가전 떠나서 가장 요즘 돋보이는 게 자동차 부품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그 현대차는 그런데 그러면 2차전지 어떻게 돼? 2차전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모건 스탠리 보고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테슬라가 배터리를 장악한단 말이야.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테슬라가 배터리 장악해? 정말이야? 하는 건데, 그에 대한 해답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건 스탠리 보고서는 그래요. 한국의 2차전지 주가 너무 올랐다. 이게 이제 불만이었던 거야. 자기들이 좀 사보려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사보기 전에 너무 올라서 그런가요? 그래서 테슬라가 배터리데이에 게임 체인저가 될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 오늘 보니까 그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모건 스탠리 보고서 별거 아닌 것 같아. 내용을 보니까 뭐 별거 아니야. 그래서 배터리데이에 나올 내용이 뭐 큰 내용 없는 것 같아. 큰 내용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아마도 그런 내용들이 이번 오늘 그 2차전지 종목들의 주가 상승세가 되고 있는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뭐 크게는 못 올랐지만 2차전지가 지금 더 주가가 빠지진 않죠. LG화학이 뭐 견조합니다. 어제도 뭐 비교적 견조했고 그제 견조했고 오늘도 뭐 나쁘게 빠지진 않죠. 주가가 지금 70 밴드가 고점 밴드가 요 정도죠. 뭐 70한 뭐 2만원부터 70한 6만원까지 요 정도인데 여기 거의 다 가왔어요. 20일 지지하고 올라옵니다. 좀 쉬었다 갈 수 있는데 뭐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괜찮죠. 뭐 그죠? 괜찮아요.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것 같지만 LG화학이 뭐 테슬라 때문에 CATA 때문에 망하는 그런 일은 절대 아니다. 예, 절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LG화학 흐름 그렇죠. 이렇게 지금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 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SK이노베이션은 조금 또 다릅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의 주가 상승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SK이노베이션 상승세는 약간 또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SK이노베이션이 가장 많이 올랐지만 SO일도 좀 올라오죠. 그래서 정제 마진이 좀 좋아진다. 정제 마진이 좋아진다. 예, 미국 기업, 그 얘기는 또 별 큰 적은 아니에요. 자, 정제 마진이 좋아진다. 정제 마진이라는 것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정제 마진 다 아시겠죠? 정제 마진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원유를 사와가지고, 그것을 가공해가지고 파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정제라 그러는데, 그 정제 마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싱가포르 정제 마진을 이제 기본으로 삼는데, 이 싱가포르 정제 마진이 이게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그래. 5개월 만에.
5개월이면 뭡니까? 코로나가 생기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한 이후로 정제 마진이 최고치를 쳤다. 배럴당 0.6달러까지 올랐다는데, 배럴당 0.6달러. 그래서 지난주에 배럴당 0.2달러까지 올라가면서 플러스로 전환됐는데 이후에 계속 올라가지고 0.6달러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싱가포르 정제 마진이 이제 0.6달러까지 왔다면 물론 이게 이제 계속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SK이노베이션 실적 좋아지는 거 아니냐. 결국 정제 마진 좋아져야 되고 유가 올라가지고 재고 감모 손실이 아니라 재고 감모가 아니라 재고 평가 손실이 아니라 재고 평가 이익이 생겨야 되는데 재고 평가 이익 생기고 또 정제 마진 좋아져가지고 정제로 인한 또 이익 생기고 이렇게 여러 가지 되면은 SK이노베이션이 이제는 3분기, 4분기로 가면 확실하게 이익 구조가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의 여러 가지 그 두통거리들이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SK이노베이션 주가 올라가는 것은 정제 마진이 배럴당 0.6달러까지 올라갔다. 요 뉴스가 이제 가장 또 좋은 뉴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SK이노베이션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LG화학과의 협상 중에 있지 않습니까? 뭐 어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0월 달에 그 결론이 나니까 9월 달까지 아마 협상 완료해야 될 거예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협상 완료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협상에 승소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상당히 곤란해지죠. 미국도 곤란해지고 한국도 곤란해지고 또 한국 정치적으로도 곤란해지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LG화학도 좀 양보하고 SK이노베이션도 좀 양보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협상을 끝내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SK이노베이션 여러분들 매수 괜찮다. 지금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매수 괜찮다. 그렇게 보시고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도 괜찮죠. LG화학도 괜찮고 삼성 SDI도 이제 아침에 좀 올라가도 좀 밀렸습니다만은 여전히 좋습니다. 배터리데이에 뭐 큰일 없을 거야. SK이노베이션도 괜찮을 거야. 배터리데이도 잘 넘어가고 LG화학과의 협상도 잘 넘어가고 정제 마진이 오히려 좋아지면서 호재가 나오는 그런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일단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내일 강조하는 카카오가 한국을 접수한다. 카카오와 네이버를 사라. 요 얘기. 카카오 네이버 사라. 카카오 네이버는 뭐 오늘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굉장히 견조하죠. 카카오는 사실은 40만원 넘어가야 된다. 40만원 넘어가야 제대로 된 이제 주가 상승 나올 거고 40만원 넘어가면 또 50만원 금방 갈 수 있겠죠. 카카오 네이버는 이렇게 좀 조정받을 때 사야 돼. 이번에 지수 내려올 때 카카오 하나도 안 내려왔어요. 그 이유는 그만큼 사자가 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보시고 카카오 네이버 특히 네이버도 9월달 들어서는 뭐 좋은 얘기 많이 나온다. 그거 잊지 마시고 경기민감주 대표 봐야 되는데 경기민감주 대표 오늘 경기민감주 대표에서는 뭐가 올라갑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기민감주 대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뭐예요? 오늘 하나솔루션 눈에 띈다. 한국조선해양 눈에 띈다. 동국제강 눈에 띄네요. 동국제강 뭐 두산인프라코아 뭐 괜찮은 것 같고 또 SK 지유사 SK도 괜찮은 것 같고 은행주 KB금융 또 미래에셋대우 뭐 이런 거 있는데 저는 가장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증권주예요. 증권주는 꼭 한번 사볼만 해. 왜냐하면 시장이 좋잖아요. 시장 좋으니까 미래에셋대우나 한국금융지주나 키움증권 요 세 종목 정도 삼성은 좀 그렇고 요 세 종목 중에는 뭘 사더라도 괜찮습니다. 뭘 사더라도 미래에셋대우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 뭘 사더라도 괜찮다. 요거 하시고 그 다음에가 이제 안전하기에는 은행주 안전하니까 KB금융과 신한지주 경제가 정상화된다면 은행주 좋아지겠죠. 그렇게 정도. 그 다음에 조선주는 이제 한번 잘하면 대박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조선이나 현대미포조선 잘하면 대박 된다. 카카오는 100만원 간다. 그죠? 카카오는 100만원 간다. 아자. 카카오는 100만원 간다. 네. 자,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은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30포인트 오른 거 기분 좋은데, 내려가도 괜찮아. 뭐, 어제 오늘 올랐으니까 내일 내릴 수 있어. 괜찮아. 내려오면 좋지, 뭐,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뭘 사야 되느냐? 첫 번째가 플랫폼, 카카오 네이버 사야 돼. 두 번째가 뭐 사야 돼? 현대차 사야 돼. 세 번째가 뭐 사야 돼? LG화학을 비롯해서 SK이노베이션까지 2차전지 사야 돼. 2차전지 사야 됩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민감주에서 대표 종목 뭘 살까? 뭐 조선도 좋고
또 철강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조선주가 좀 더 좋아 보이고, 게다가 더불어서 은행주, 증권주 중에서 은행도 좋지만 증권도 좋다. 은행증권 그렇게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되겠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밤 9시에 여러분하고 대화의 시간, 밤 9시는 낮에는 제가 일방적으로 설명만 하지만 밤에는 제가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밤 9시에 여러분들과 대화의 시간 가지니까 밤 9시에도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인천요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낮 12시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반드시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